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성동구 성수동의 성수 롯데캐슬파크 아파트입니다. 2호선 성수역 초역세권의 이곳 31평은 21년 11월 최고 16억 3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12억까지 하락하였다가 14억으로 반등한 후 가격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붙어있는 단지인 성수 아이파크 32평은 최고 16억 5천만 원에서 13억대로 하락하였고 39평과 42평은 거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성수동은 특유의 공업지역 분위기가 매력인 곳으로 젊은 층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상권이지만 유동인구가 많고 시끌벅적하다는 것은 오히려 주거지역으로서는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성수역 기준 남쪽으로 한강변에 접한 입지이므로 성수동 일대 주거, 상권,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성수동의 북쪽보다는 남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수동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상권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월세가 급격히 치솟으며 오히려 원래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소상공인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성수동 상권이 영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성수동을 와보면 특히 2호선 강변역부터 뚝섬역까지는 지상철 구간이라 이곳이 시야를 가리고 먼지와 소음을 일으킨다는 단점이 있고 고가를 중심으로 입지가 분절되는 일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수역 중심으로 북쪽의 성수 롯데캐슬과 아이파크는 동떨어진 아파트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기도 합니다. 성수 롯데캐슬과 아이파크는 1970년대에 지어진 성수 맨션 1단지와 2단지가 2000년대 초반에 재건축된 아파트인데요. 준공업지역에 들어선 아파트답게 용적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서울의 주요 아파트에서도 반등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분위기에서 부동산을 떠받들기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은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9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 대기업 건설사가 금융당국에 SOS 구조 요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장사 잘 될 때 호황이 계속될 줄 알고 여기저기 돈 쓰고 대출 빌려두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자 금융당국에 손을 벌린 것입니다. 강원권 관광단지에 1조 5천억, 경북 민간 공원 조성 사업에 1조 2천억, 성동구 오피스 개발에 9,600억, 대전 주상복합에 5,600억, 서울 금천구 호텔에 3,800억, 충남권 산업단지 개발에 3,700억 등 무리하게 벌인 자체 시행 사업들이 착공도 못하고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기업 건설사는 신용등급이 A-등급인데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보다 신용등급 안 좋은 건설사 전부 무너진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라는 주장을 금융당국에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발표된다면 이러한 건설사 살리기에 공적 자금이 또 투입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적 보증기관의 PF 대출 규모가 15조에서 25조로 증가하고 PF 정상화 펀드는 1조에서 2조로 확대됩니다.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까지 고려하면 총 지원 수준은 40조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말 벌어졌던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고금리 예금 상품이 쏟아져 나왔던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쏟아졌던 예금 총 규모가 약 100조 원 수준인데요. 12개월 만기 상품은 올해 말부터 상환 일정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00조 원을 마련해야 하니 은행들은 벌써부터 또 고금리 예금 상품을 출시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금 경쟁으로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의 상승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얽혀서 만일 내일 당장 금융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동네 부동산 세 군데에 가보는 것. 둘째, 금과 달러를 조금이라도 마련해 두는 것. 셋째, 신용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시장 반응이 가장 빠르게 오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물론 부동산은 항상 좋게만 말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동네에 서로 다른 단지의 부동산 최소 3군데 정도는 방문해보고 소장님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금과 달러를 조금이라도 사두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수록 돈은 1등 안전자산으로 모이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코로나 때에도 달러는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을 쌓아야 합니다. 은행 돈
남에게 빌린 돈 모두 약속을 내 목숨처럼 지키면서 쌓아둔 신용과 믿음은 위기에서 기댈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됩니다. 현대는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내일 당장 금융위기가 온다면 신용이 안 좋은 사람부터 대출 회수가 들어갈 것이고 이자는 치솟을 것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신용이 나쁠수록 믿고 의지할 곳이 줄어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신용은 지금부터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든 지인한테 빌린 돈이든 갚기로 한 이자와 원금 절대로 잊지 말고 남의 약속을 내 목숨처럼 지키는 것은 내일 당장 나라가 망해도 나와 가족에게 위기를 버티게 해줄 힘이 될 것입니다. 사실 신용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명확한 방향성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앞뒤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정책에 신뢰가 생기고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말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9월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 의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사실 부동산은 결국 시장이 좋아야 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자료의 기대 효과에도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라고 쓰여 있는데요.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고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지금까지는 왜 안 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발표를 받아들이는 수요자의 심리입니다. 들여다보니 결국 답은 없더라 라는 심리가 우세할, 그래도 뭐라도 공급한다고 하니 지켜보자 라는 의견이 우세할지에 따라 부동산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동네 부동산 갔을 때 소장님이 친절하면 요즘 손님이 없긴 없나 보구나, 반대로 소장님이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손님이 많긴 많나 보구나 라고 분위기를 예상해 보면 됩니다. 물론 이거 부동산에 하나 가본 거 가지고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현장 반응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부동산 소장님들의 원래 성격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계절마다 한 번씩 서로 다른 단지 부동산으로 총 3곳 정도 방문해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아마 딱 요즘 부동산 분위기 어떤지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수동의 아파트 가격 흐름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떠받들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세금의 규모, 이제 곧 다가오는 100조 원 예금 만기와 이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불안, 그리고 이러한 불안 요인들로 인해 만일 또 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면 그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수동은 상권이 발달하며 원주민이 밀려난다는 빛과 그림자가 너무 명확한 입지임을 알 수 있었고, 100조 예금 만기와 이러한 위기들로 경기 불안정이 또 일어난다면 3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첫째, 꼭 동네 부동산을 가보시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가장 먼저 캐치하셔야 하고, 둘째, 전체 자산 중 일부는 금과 달러로 구성하며, 셋째, 이럴 때일수록 돈 관련 약속을 꼭꼭 지키면서 신용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어느 위기가 터지든 안전한 내 집 마련과 현명한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더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